자, 오늘도 하루 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4년 5월 16번 문항입니다. 자, 요거는 3점짜리 문항이고 어렵지 않은 로그 계산 문제인데 먼저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쪽 x-3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x-4도 0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도 크고 4보다도 커야 돼서 x는 일단 무조건 4보다는 큰 값이다. 요거를 하나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성질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로그 2의 x-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 우변에 있는 거를 넘기면 자 플러스 로그 2의 x-4가 됩니다. 자 그게 1이다 라고 나온 거니 x-3과 x-4의 곱이 로그 정의를 생각해보면 2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인데 2항까지 하면 10은 0이라고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x-2와 x-5의 곱이 0이라고 나와서 x는 2거나 아니면 x는 5라고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진소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5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x는 5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 방정식 일반적인 문제인데 진수 조건 같은 것들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해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로그 성질 정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오늘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인데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 그래프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2분의 1x와 1.5에서 접하고 자, 그 다음에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fx와 5a로 둘러싸인 영역 각각 x1, 그 다음에 s2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넓이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처음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수직을 만들었을 때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만큼 증가한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여기 AB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네요. 자,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문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 두 번째로 S1하고 S2가 넓이가 똑같다고 한 그 표현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죠, 넓이가? 자, 요 표현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내가 0에서 출발하여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의 X좌표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넓이가 같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X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B라는 점의 X좌표까지 알파라고 하면 이 점까지 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 값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A라는 점을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조금씩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fx고 마이너스 2분의 1 x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0에서 알파까지 적분하면 0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접하니까 둘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둘이 서로 뺐을 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에서 또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은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전개해 보시면 x제곱이 나오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x인 항은 계수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 이라고 쓴 후에 x의 세제곱 상수항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알파다. 그리고 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fx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0에서 알파까지 적분을 하면 좀 지루하게 계산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요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5분의 1의 x의 5승에 알파랑 어차피 0 대입하는 거니까 알파만 대입하면 되겠죠. 알파의 5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1이 있고 알파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그 다음에 다시 알파의 3승이다. 이렇게 정적분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5제곱과 알파의 4제곱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알파의 4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그 다음에 남는 거는 5분의 1과 자, 그 다음에 알파에 또 5승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끝부분에 3분의 1이 남아있죠. 3분의 1이 알파다. 이렇게 묶여서 알파 5승의 개수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의 개수는 상수항으로 표현이 될 건데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만 남습니다. 정돈하시면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0분의 계산을 하시면 1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요 값이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방정식이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알파는 5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겠네요. 예, 여기 중괄호로 표시한 이 부분을 계산하면 5라고 나옵니다. 알파 값이. 자, 그래서 알파가 5라고 찾았어요. 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f1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fx를 정돈해서 써보면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3 될 거고요. 그 다음은 x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넘겼던 거 다시 우변으로 넘겨주면 2분의 1x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f1을 구하는 게 마지막이죠.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의 곱에 2분의 1을 더해주면 답은 8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7이라고 나옵니다. 자, 4점짜리 문제인데 계산이 중간에 조금 많긴 했어요. 계산이 좀 많긴 했는데 정적분 넓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관련된 얘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과 기울기를 통해서 두 교점에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차원 소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쉬운 문제들이 다 뭉쳐져서 조금 복잡해진, 계산도 많아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은 지수함수 문제네요. 지수함수가 있는데 2에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3b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가장 큰 값이 4b 플러스 8일 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고요. k는 b보다는 큰 값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보면 b랑 k 사이에 t라는 값을 설정한 다음에 yfx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셌더니 한 개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역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근선을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가 양수니까 이쪽에 Y는 B라고 정근선이 있다면 3B는 저 위에 요렇게 3B가 Y는 3B 값이 정근선이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각각 회색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2의 X 플러스 3이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는데 예,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갑니다. 요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건데 여기 y절편이 b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3B에 접근해가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일 건데, 자, 이 모양이 바뀌진 않겠죠. 그쵸? 이 모양에서 이제 내가 A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되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A라는 값을 여기다가 설정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나요? 다시 A라는 값을 요 정도에다가 A를 설정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교점이 한 개 있는 그래프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A면요 여기 색칠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B면서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B보다는 크고 K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점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좀 계산을 해보면, 자, 포인터를 따라와 보세요. 포인터를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B를 넘어서면서 교점이 한 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교점이 한 개씩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교점이 한 개고요. 그 다음엔 쭉 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호가 붙어야 돼요. 교점이 쭉 등호 없이 그냥 계속 교점이 한 개다가 한동안 없다가 B를 넘어가면서 3B를 넘어가면서부터 또 한 개씩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점이 될 때까지 한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 범위에서, 여기 주어진 요 범위에서 교점이 한 개다 아예 맞질 않죠. 그래서 요런 그림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요게 A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데 있다? 요런 데 앞에 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한번 해보면, 좀 다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3B가 포인트인데 아까처럼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A를 3B하고 만나는 포인트에다가 잡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까지 교점이 한 개가 쭉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옮겨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하면 포인터를 또 따라와 보세요. 포인터를 따라가 보시면 교점이 한 개다가, 그죠? 계속 한 개죠? 3B에서도 한 개예요. 그리고 3B를 넘어가도 한 개고요. 계속 위로 올라가서 여기 가장 최대값이 되진 않지만 요 끊어지는 요 포인트가 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쭉 B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쭉 한 개가 이어져서 마지막 요점이 될 때까지 한 개가 되니 얘를 K라고 놓으면 문제상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거는 맞는 그림이니까 지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요,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처럼 B는 여기 있고 3B는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죠. 자, 여기 교점이 만나는 상황이 특이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교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들을 쭉 보시면, 다시 포인터 따라와 보시면 B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K가 되면 근데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까지 한 점이면 등호가 붙어야 되죠. 근데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한 점까지 만나는 게 3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두 점이 만나서 조건에 맞지는 않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 A를 요 밖으로 넘겨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란색을 보시면 다른 색을 파란색을 일단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어요. 위로 올라가다가 I의 교점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오고 만나는 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해도 두 점이 만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B하고 K 사이에서 K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교점이 한계가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 돼요. 이것도 탈락. 그래서 결국에는 요 녀석이 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AB 값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제 A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세워보시면 일단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요 녀석을 A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3B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2의 A 플러스 3이 2B가 되기 때문에 B라는 값과 2의 A 플러스 2제곱이죠. 요렇게 생긴 값이 일단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K의 가장 큰 값이 4B 플러스 8이라고 나온 식을 또 이용을 하나 해보면, 자, 이번에는 A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B다. 이렇게 생긴 함수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써 있는 거냐면 이게 K가 갖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얘가 4B 플러스 8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알아보기 쉽게 써보면 32가 있고 2의 A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B는 2의 A 플러스 2제곱으로 고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A 플러스 2제곱이 4 곱하기 2의 A승이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다 나눠버리면, 그리고 2의 A제곱도 곱해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2의 A를 제곱한 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2의 A제곱이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8이 되고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플러스가 되겠군요. 그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2의 A제곱 플러스 4가 하나 생기고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생기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하나 안 되니까 2가 되고 A는 1이라고 나옵니다. 자, A가 1이면 B는, 자, 여기 A에다가 대입하시면 B는 2의 3제곱이라고 나오면서 8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와 B를 합한 값을 구해야 하고 답은 1 더하기 8이니까 9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풀리는 문제예요. 계산은 생각보다 적은데 요 그림을 완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 그림을 완성하는 게 문제인데, 뭐 물론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거는 당연히 정근선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건 정근선이고 지수함수에서. 그래서 이 정근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조금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꼼꼼하게
A라는 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답이 되지 않는 상황의 A도 한 번씩은 고려를 해서 문제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다시 세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